여기 택배 놓지 마세요. 이쪽은 임직원 전용 통로입니다.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택배 기사 한 사람. 하지만 회장님의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이 회사는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대기업 서한테크 본사. 아침 7시 45분. 직원들의 출근이 시작되기도 전 건물 1층 로비에 형광등, 불빛이 어슴푸레 켜졌습니다. 그때 정문 앞에 짐을 잔뜩 실은 손수레를 밀고 들어서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노란 조끼에 낡은 작업 모자, 그리고 굽은 허리에 살짝 흐트러진 숨소리. 그는 조용히 손수레를 멈추고 박스를 하나하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성철, 올해 65. 택배 기사로 일한 지는 벌써 13년째였습니다. 말이 택배 기사지. 아침이면 무거운 사무기기 박스부터, 밤엔 퇴근한 직원들 대신에 대리 수령까지 해야 하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들고 올리고 남겨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유성철 씨는 늘 하던 대로 묵묵히 1층 로비 한쪽에 짐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왜 여기 막아놨어요? 사람 다니는 길인데. 뒤에서 쏘아붙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매서운 눈빛으로 유성철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도훈 부장, 서한테크 전략기획팀 소속, 회사 안에서 일로만 말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택배면 저기 짐칸 쪽으로 놔주세요. 여기 출근길 막지 마시고요. 유성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짐을 옮겼습니다. 어깨에 땀이 번졌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고 그 작은 몸에선 놀랍게도 단단한 인내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도훈 부장은 그를 쳐다보며 잠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도 저런 분들이 현장에서 뛰는구나. 정말 시대가 변하지 않은 구석도 있네. 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택배 기사 유성철 씨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다시 박스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한 명의 신입사원이 출근했습니다. 이름은 정다은, 입사한 지 한 달째. 오전 업무 전 1층 택배 구역을 확인하러 내려왔던 그녀는 쌓인 박스 더미 사이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들고 있던 유성철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저기 혹시 이건 17층 전략기획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은 씨, 이름 있네요. 여기요. 그는 부드럽게 봉투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다은 씨는 문득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 같았던 겁니다. 자신이 회사에 입사할 때 교육 자료로 봤던 오래된 창립 기념 사진 속 인물과 어딘가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없이 사라지는 유성철 씨의 뒷모습은 그저 오래된 구두에 조용한 발소리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17층 회의실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전시회 관련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번에 초창기 멤버들 사진 자료 혹시 본사에 있는 분 중 누가 아실까요? 자료가 너무 없어서 말입니다. 한 직원이 말하자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넘게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초기 멤버들 다 나가셨잖아요. 지금 회사 안에 그 시절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1층 창고에 조용히 앉아 물을 마시던 그 택배 기사 유성철 씨가 바로 그 시절 서한테크의 첫 번째 기술 설계도를 그린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정다은은 팀 업무를 마치고 잠시 탕비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오전에 받았던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뒷면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고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배송 도중 구겨질까봐 따로 챙겼습니다. 유성철 드림. 순간 다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정성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유성철, 성철 어디서 본 이름 같기도 하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회사 교육 자료에서 봤던 초기 창립 멤버 소개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페이지 어딘가에 적혀 있던 낯선 이름 하나. 창립 당시 제품 설계 담당 유성철 엔지니어.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팀이 있는 1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 혹시 예전에 근무하셨던 유성철 씨라는 분, 지금 회사에 계신가요? 인사과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유성철요? 아, 여기 있네요. 택배 외주 계약 인력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근속 기간은 외주 등록은 13년 전부터네요. 그 전 이력은 없나요? 없어요. 원래는 없던 분이 외주 배송으로 들어오신 거죠. 다은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13년 전부터 이 건물을 오갔다면 그보다 더 오래된 과거도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1층 안내데스크 옆에 있는 30주년 창립 기념 전시 준비 코너로 향했습니다. 전시 준비 중인 코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전시용 패널에 올려져 있었고 그 중 하나의 흑백 단체 사진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10여 명의 창립 멤버들이 허름한 사무실 앞에서 다소곳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오른쪽 끝. 지금보다 훨씬 젊고 마른 얼굴. 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선한 눈매와 다소 구부정한 어깨. 이거 기사님이랑 너무 닮았다. 다은은 그 자리에 멈춰서 휴대폰 카메라로 그 얼굴을 확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성철, 엔지니어 맞다. 이름도 같고, 얼굴도 같고. 그녀는 갑자기 숨이 막히듯 놀라 뒤로 반걸음 물러났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우편물 수령 명목으로 다시 1층 로비 택배 보관함을 찾았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죠? 이 회사 예전에 다니신 적 있으신가요? 그 창립 사진이랑 좀 닮으셔서요. 유성철 씨는 잠시 멈춰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살짝 놀란 기색과 함께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직도 남아있군요. 정말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는 박스를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냥 일이 좋았고 사람들이 믿는 게 고마웠을 뿐이었죠. 그 한마디에 정다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묵묵히 일하던 한 사람이 그저 택배 기사로 남은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그의 눈빛 속에 조용히 묻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 순간에 다 전해지는 듯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다은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창립 초기 문서를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사를 떠난 해
이사회 회의록 한 줄에 써 이름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유성철 책임연구원 개인 사정으로 사직 처리. 지분 포기 동해 회장 개인 수기로 수령 확인. 며칠 뒤 회사 로비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전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시팀 직원들이 설치용 패널과 액자를 옮기는 사이 택배 기사 유성철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도착해 큰 크기의 배송 박스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이도훈 부장이 다시 그를 발견했습니다. 박스를 쌓고 있던 유성철 씨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허리를 폈을 때였습니다. 거기 기사님, 이도훈 부장이 짧게 부르며 걸어왔습니다. 유성철 씨가 고개를 들자 그는 양복 소매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전시 준비물은 저희가 처리합니다. 택배는 택배 구역에만 놔주세요. 아, 네. 전시장 앞으로 올라갈 물품이라서 분류만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리합니다. 혼자 알아서 배치하지 마세요. 요즘 외주 인력들이 너무 앞서 나가네요. 말투는 정중한 척 했지만 분명히 당신은 여기서 조용히 박스나 나르라는 뉘앙스가 짙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직원 몇 명이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성철 씨는 아무 말 없이 박스 위에 덮개를 덮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다은은 그 장면을 2층 발코니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탕비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창립 일기 단체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오른쪽 끝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 유성철 씨. 점심시간이 되자 다은은 부장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30주년 전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도훈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했습니다. 그 창립 멤버 사진 있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이분 누군지 아세요? 사진을 들이밀자 이도훈 부장은 무심하게 쳐다봤습니다. 글쎄요. 일기 직원이면 거의 다 퇴사했겠죠.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요? 다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택배 물류팀에 오시는 유성철 기사님이랑 너무 닮아서요. 그분 이름도 같고요. 그분이요? 이도훈 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요. 그분이 설계 엔지니어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분이 뭘 안다고 기술을 설계해요. 말끝은 분명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청소부나 택배기사는 기술을 모른다는 편견. 겉모습이 전부라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정다은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손엔 창립 회의록 사본과 유성철 씨의 이름이 적힌 사직서, 이미지 파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말 대신 증거로 답할 때라는 것을. 그날 저녁 정다은은 회사 내부 게시용 브로셔 초안 수정본을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한테크의 초석 기술 설계 책임자 유성철의 기록. 그 자료를 출력한 정다은은 봉투에 넣어 회장 비서실 앞으로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이 자료 회장님께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30주년 전시 관련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공지 메일이 전달되었습니다.
사내 긴급 간담회 개최 안내. 서한테크 창립 30주년을 맞아 창업자들과의 기억을 공유하고 우리 조직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특별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일시 내일 오후 3시. 장소 본사 18층 강당. 참석 대상 전 직원. 특별 초청 인물 공개 예정. 다음 날 오후 3시. 서한테크 본사 18층 강당. 간담회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각 부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이도훈 부장은 맨 앞줄에 앉아 익숙한 듯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뭐 전시회 홍보용 이벤트 같은 거겠지.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정다은은 3층 홍보실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손에 작은 프린트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등장했고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한테크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헌신으로 지금의 회사가 존재할 수 있었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중 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택배 기사 유성철 씨를 알고 계신가요? 순간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너 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도훈 부장은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좀 예고도 없었고 행사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회장은 그의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이도훈 부장,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도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무대로 유성철 씨를 직접 모셔올 것을 안내했고 잠시 뒤 문이 열리며 유성철 씨가 낡은 정장을 입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회장이 유성철 씨의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유성철님은 서한테크 창립 1기 멤버이자 초기 설계와 생산 라인 프로토타입 개발을 담당했던 핵심 인재였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퍼졌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서한테크의 첫 번째 제품도 지금의 본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다은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은 준비된 자료를 띄웠습니다. 2004년 5월 유성철 책임연구원 기술 총괄에서 사직 사유 배우자의 병간호 및 지분 포기 각서. 당시 유성철 연구원은 자녀가 없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내를 직접 간병하기 위해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회장의 말. 그분은 12년 동안 아내를 간병하며 수입 없이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그 결과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땐 기술자로서의 자리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일은 택배였습니다.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 그게 그분이 13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울컥한 감정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택배를 받으면서도 그의 손을 똑바로 본 적 없던 사람들이 그제야 그의 삶을 마주한 것입니다. 회장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오늘 서한테크 명예 창립 고문으로 정식 위촉하려 합니다. 그리고 유성철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늦게 찾아서 너무 늦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도훈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도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그를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유성철 씨는 마이크를 받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택배라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이 회사에서 받은 정을 어떻게든 갚고 싶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제가 과거에 일했던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전 직원들이 로비로 내려왔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작은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남긴 쪽지들이 모였습니다. 기사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항상 묵묵히 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받들 차례입니다. 유성철 씨는 그 쪽지를 천천히 접어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진심과 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 회사 구내식당. 정다은은 점심을 마치고 식판을 정리하려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유성철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의 노란 조끼 대신 작은 명찰이 달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유성철 서한테 그 명예 고문. 다은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다은은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성철 고문님, 괜찮으시다면 오늘도 잠깐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고모님은 좀 과한 말이에요. 전 그냥 이 건물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죠.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야기 전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유성철 씨는 잔잔한 웃음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굳이 꺼낼 필요가 없었죠. 세상에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진심이 있고 기억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각 구내식당 안쪽 테이블들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나 솔직히 깜짝 놀랐어. 예전에 복도에서 내가 바닥에 커피 흘렸는데 말없이 걸레 가져다 닦아주셨던 분이 그분이었어. 나는 한 번도 인사 못 드렸어. 늘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지나쳤는데 괜히 죄송하더라.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각자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 벽면에 사내 제한 게시판에는 이런 메모가 붙었습니다. 고객을 먼저 챙긴 유성철 고문님의 정신처럼 우리 회사도 내부 동료를 조명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펜으로 짧게 덧붙였습니다. 회사엔 직함보다 중요한 이름들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 로비 한켠에 작은 사진 전시 코너가 생겼습니다. 묵묵히 걸어온 한 사람의 발걸음이 우리 회사의 시작이 되었고 그 침묵이 지금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옆엔 유성철 씨의 오래된 작업복과 그가 매일 적어놓았던 배송 수첩 복사본이 조용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조용히 서 있는 직원들 중 눈가가 붉어진 이도 있었습니다. 정다은은 그날 퇴근길
조용히 유성철 씨의 쪽에 다가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한 장 담겨 있었습니다. 유성철 고문님께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복도에서 무거운 박스를 대신 들어주셨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손이 따뜻했다고 느꼈어요. 이제는 제게도 그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철 씨는 봉투를 조용히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겉모습과 직함이 되어버린 시대. 하지만 그 누구보다 묵묵했던 한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모두를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조용했던 손길이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 곁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오늘은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